대한민국에서 프리랜서로 살아남는 법. 비 내리는 우리 프리랜서 인생에 작지만 유용한 우산 하나. 인생 우산의 김우산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배우입니다. 라소영이라고 본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대학로에서 배우로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프리랜서 삶의 집합체로 계속 살고 있는. 연극 배우, 스피닝 강사, 네. 영상 제작자. 네. 영상을 가르쳐 주기도 하죠. 아, 그래요? 네. 그럼 영상 강사네요. 네, 그리고 연기를 가르쳐 주기도 하죠. 아, 연기 강사. 네. 아, 네네네. 맞네요. 아, 유튜버. 수익은 안 주지만. 아, 제일 중요한 일이 있었네, 유튜버. 오. 우리 라 배우님이 하셨던 연극을 네. 조금 이제 소개를 해주신다면? 제일 첫 번째 게 뭐였어요? 제일 첫 번째 게 이제 부력회제라는 연극이었고요. LG 아트센터에서 했는데 데뷔였죠. 그게 데뷔였고. 언제? 2016년 10월? 아. 네. 근데 제가 정말 저는 운이 좋게도 극단에 들어오자마자 대형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운이 좋게도라고 표현을 한 것은 사실 그 대형 작업, 뭐 돈이 많이 드는 작업이라든지 좋은 배우들이 나오는 작업이라든지 극장이 좋다든지 하는 것들이 연극을 할 때 그렇게 중요한 막 최고의 가치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요? 사회 초년생들이 항상 열망하는 것은 그런 극장, 그런 작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초기에 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됐죠. 그 다음부터 저희 연출님께서 어떤 대형 작품에 대한 환멸을 느끼셔가지고 진짜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잖아요. 배우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열 몇 명이 되는 배우들의 일정을 하나하나 다 맞추고 조율하고 그 사람들도 생계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그런 걸 맞추는 게 너무 힘들고 몇 천만 원, 8천만 원짜리 무대 세트를 뭐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쓰고 갖다 폐기하고 버리고 이러는 것들이 너무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셔서 작업의 규모가 확 바뀌어요. 그 다음에부터 소극장에서 계속 하는데 이제 신자유주의에 관한 연극들을 몇 편 했어요. 대학로. 네, 대학로에서 신자유주의 놀이 빈의자라는 공연과 시그널이라는 공연, 시그널 다시 아픈 몸들의 전원이라는 공연을 했고 그게 한 2, 3년 차였거든요. 그 이후부터 이제 외부에서 저에게 컨택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년 동안은 대학로에 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세상에 저라는 배우가 있는지도 모르는, 너라는 프리랜서가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다녀야 된다는 게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차부터 이제 이방연애라고 퀴어 연극을 하나 하게 되고 최근에는 폼파리라는 또 외부 작품을 하게 됐어요. 이제 계속 일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극을 하나 하기로 했어요. 네네. 그럼 이제 어떤 기간이 있고 네. 딱 정해져 있는 그 출연료가 네네. 있는 건가요? 그것도 버짓에 따라 다른데요. 아. 제가 아까 데뷔했다던 부력해제는 LG 아트센터에서 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제작을 한 건데 사람들이 LG 아트센터라 그러면 대기업이니까 돈을 많이 주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물론 그냥 밖에서 소극장에서 극단 버짓으로 이렇게 진행할 때에 비해서는 돈을 받긴 받죠.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물론 데뷔였지만 3개월 연습하는데 250인가 60인가를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3개월에? 네. 그러니까 한 달에 90이 안 되는 돈이었거든요. 당시에 80 정도 되는 240인가를 준다고 했어. 맞아, 240을 준다고 했는데 제가 PD님을 붙잡고 울면서 나 이 돈으로 못 산다. 어떻게 사람이 한 달에 80으로 살 수 있냐. 돈을 올려달라 해서 PD님도 울고 30만 원을 겨우 올렸던, 막내들 페이가 30만 원씩 올랐어요. 제가 따져가지고. 근데 그 배경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총 버짓이 뭐 1억 몇천밖에 안 됐다라는 것. 그리고 투톱의 배우가 있는데 그분들이 너무 탑스타인 거예요. 그분들 배우는 뭐 1000단위가 넘어가는 그런. 근데 사실 1000단위가 넘어가도 3개월을 나누면은 300, 400 이런 돈이잖아요. 근데 그게 결코 큰 돈은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근데 어떤 수요 공급에 있어서 연극판에 투자가 좀 적은 거죠. 이런 대기업에서 이 정도 받는데 이제 저희끼리 하면은 저희끼리 할 때도 어디서 지원을 받아서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순수 연극 제작비에 다 때려받고 60? 한 작업에 60? 많이 한 네. 작업이 기간이 준비하는데 한두 달 걸리죠. 근데 공연은 뭐 열흘, 일주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 다 합쳐서 그러니까 한 세 달 걸리는 거죠. 그거를 60만 원.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연극으로 돈 번다는 생각을 아예 못 하는 거예요. 투잡을 반드시 뛰어야 되는. 이래도 하고 싶으니까 이러면. 이 채널 만들 때 초창기만 해도 이제 나름 재밌는 세계다 이거를 막 강조하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아, 프리랜서의 세계? 네. 인터뷰를 하고 하면 할수록 약간 이제 공포 영화처럼 그래도 할래 약간 이런 그래도 느낌을 할래. 가고 있긴 한데 아니요. 이게 좋은 점. 네, 좋은 점은 주체적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내 정신만 똑바로 잡으면 워라벨이라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거. 네, 진짜 힘들지만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거밖에 없나? 아, 잠깐만요. 직업의 개수가 많아지고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예. 그리고 뭔가 그 관계에 있어서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진짜 못 볼 걸 봐가며, 겉볼걸 예, 물론 개인 작업을 해도 못 볼 거는 보지만 전 직장인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안에 다 때려 박아서, 예. 오, 이제 배우 직업도 있으시지만 또 제가 또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고 느끼는 그 스피닝 강사 네. 일도 한번 조금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쵸, 어떻게 스피닝 하시게 강사. 됐는지 어떤지. 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이 스피닝 강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 친구들은 미디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프로필 돌리고 그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하고 있었는데 저는 사실 무슨 GX 강사를 해?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현장에 막상 나와보니까 진짜 돈을 벌어야겠더라고요. 근데 단순히 편의점 알바라든지 어떤 파리바게트 빵집 알바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 고된 것에 비해서 돈을 못 버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떻게 소개로 스피닝 강사 협회에 찾아가서 이제 교육을 받고 오디션을 했죠. 근데 처음에는 정말 내가 잘못 발들였다. 진짜로 왜요? 울면서 했다니까요.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내가 어느 정도 하면, 그리고 친구들을 조금 우습게 봤던 거죠. 걔네도 네네네. 했는데 근데 너무 힘들어서 정말 친구한테 너무 힘들었다. 어떻게 했냐. 이렇게 체력적으로 힘든 체력적으로 힘들고 자괴감이 많이 들어요. 이걸 못 하다니. 네, 체력적으로 힘든 게 맞아요. 그 돈은 넣어놨고, 이제 교육 교육비를 받을 때, 내놨고, 내가 이걸 빨리 수업을 받아서 이걸 채우고 본전을 찾고 생활비까지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교육과 어떤 뭐 자격증 수료? 네네. 그 기간이 얼마예요? 한 달이었어요. 한 달? 네. 한 달. 그러니까 주말마다 배우고 평일에는 다른 선생님들 수업 가서 보고 연습하고. 그러니까 한 달 내내 그것만 타고 해서 결국은 수업을 하게 됐죠. 어떠세요? 하시니까. 일단은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너무 힘들고 기분이 이상하고. 뭐가 제일 싫었어요? 일단 이건 어딜 가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게 일하는 입장이고 이 사람들은 즐기는 입장이라서 그게 조금, 물론 그건 속이 좁은 거였고 뭔가 회원님들이 막 컴플레인을 건다든지, 초창기에는 그랬거든요. 직접 네, 하진 않... 직접 해요. 막 이상한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네. 뭐 너무 흥이 안 난다. 아, 너무 빠르다. 혹은 너무 느리다. 동시에 맞춰줄 수 어, 없네요. 그러면. 이 노래를 타달라. 저 노래를 아, 타달라. 혹은 뭐 그런 거죠. 어쨌든 이제 처음이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그 또 당시에는. 하면서 네네. 배워가면서. 근데 뭔가 배우 출신이다 보니 너무 흥이 나는 내 자신을 보는 게 자괴감이 들고 아 그래요? 또 그런 게 있구나. 너무 신나게 그러니까 하니까 네. 한번 수업을 또 한바탕 신나게 하고 나서 끝난 다음에 네. 아, 나 너무 신났었나? 거기는 사실 생활 전선을 위해서 들어간 곳이지 여기서 어떤 성취감을 느끼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왜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버티는 건 있어요. 음. 거기도 작은 무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버티는 게 있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아침 아니면 저녁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침에만 다 깔아놓고 오후 이후부터는 연극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놔서 그거 없었으면 3년을 못 버텼을 것 같아요. 연극을. 네. 전 약간 다른 케이스긴 하지만 그래도 애초부터 이제 머릿속으로는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뭐 하고 싶었던 직업이 약간 미디어 관련된 카피라이터를 하거나 이제 광고 전공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광고를 직접 만드는 어떤 뭐 외주 프로덕션이나 아니면 기획자, 광고 기획자, 뭐 AE라고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쉽게 되지 않고 뭐 되게 스펙도 많이 쌓아야 되고 그래서 약간 할 일도 없고 지금 졸업은 하겠고 뭐 그래서 이제 토익 강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또 막상 해보니까 또 나름 적성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강사라는 직업이 그리고 카피라이터 언젠가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막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막 1년, 2년, 3년 지나고 해서 결국은 이제 저의 그 거의 10년의 세월이 그렇게 토익 강사로 채워진 상태인데 또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또 지금의 제가 하고 있는 다른 업에 되게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스피닝 같은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또 어쨌든 그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네. 그 사람을 이제 이 환경에 적응시키게 하는 그런 스킬이라든지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이나 네. 그리고 또 본인과 다른 사람들을 그 시간 안에 굉장히 하이하게 만드는 맞아요. 거의 약간 마약에 취한 듯이 네, 맞아요. 진짜 뽕 맞은 듯이 40분이 흘러가거든요. 한 수업에 40분이요. 네네. 진짜 그 제가 가끔 이제 운동하러 헬스장 가면 있거든요. 룸이 스피닝 룸이 있더라고요. 근데 막 진짜 막 불빛이랑 소리랑 거의 막 진짜 나이트 클럽이나 네네. 클럽 같이 조명을 해놓고 음악이 완전 빵빵하게. 그래서 주부 회원님들 보면은 클럽은 이제 못 가고 예. 취해 있으시구나. 예. 그리고 노래 선곡 자체를 되게 90년대 뭐 김건모, 소찬휘, 이정현, 김현정, 너무 오랜만이다. 코요테, 터보 막 이런 식. 터보. 네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밖에서 저는 이제 뭐 이런 거 근력 운동 같은 거 하면서 이제 듣고 있으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또 어떻게 듣다 보니까 비슷해요. 그게 녹음이 된 건가요? 아니면 계속 즉석에서 해야 돼요? 즉석에서 하는 거예요. 녹음해서 쓰진 않으시고 이것도 녹음한 것처럼 아니에요. 그 쪼겠죠? 아, 약간? 쪼은 것 같아요. 그게 기호가 다 있어요. 이렇게 기합을 지르라는. 그 회원님들한테? 네. 그래요? 기... 자전거만 타는 게 아니에요? 네, 자전거를 타면서 춤도 춰요. 막. 춤도 이게 추고. 네. 이 보는 사람도 따라 해야 되고 네네네. 소리도 질러야 되고. 네, 소리 지르면 확실히 기가 막 올라오죠. 더 열심히 예. 할 수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쿵짝 이 리듬이고 줄넘기 하듯이 이렇게 제자리 뛰기라는 느낌이에요. 예. 부르는 것도 꼭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 발을 맞춰야 돼요. 네. 쿵짝에 맞추고 안무가 있고 이제 동작이 있어요. 동작은 뭐 V, Z, 뭐 네모, 그리고 푸시업. 몸으로요? 예, 몸으로 이렇게 푸시업 2개, 뭐 네모 이런 식으로. 자전거 위에서. 네, 자전거 위에서 하는데 이제 넌스톱이에요. 40분.
저 같은 경우는 3곡 타고 물 마시고 2곡 타고 물 마시고 2곡 타고 물 마시고 예. 마지막에는 정말 힘들게 마지막이라서 죽기 일부 예, 직전까지. 예. 그런 거죠. 그리고 섹시한 거 하면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섹시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그 섹시함을 표출할 데가 없잖아요. 네네. 뭔가 지금 머릿속에 막 그려져요. 모습들이. 그걸 보고 있으면 또 웃음이 엄청 나요, 제가. 그러니까 엄청 몰입을 해서 세상 네. 나이대가 40, 50대 40, 50대. 예. 젊은 사람들도 있고 남성분들도 계시고 스피닝은 몸에 어떻게 좋은가요? 몸에 안 좋다고 말하고 싶은데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예. 굳이 좋은 점을 찾자면 40분이라는 시간을 정말 순삭. 순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산소를 하고 싶어요. 만약에 먼저 와서 웨이트를 다 했다. 그랬을 때는 스피닝을 하면은 그 지루한 유산소의 시간을 그냥 호다닥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 긴 시간을 긴 시간 버티기. 자신과의 싸움을 아무리 막 TV를 보고 아무리 노래를 들어도 정말 못 견디는데 네. 그 공간 안에 있으면은 안 할 수가 없는 맞아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네요. 그래서 신체적으로는 그냥 줄넘기, 제자리 줄넘기를 정말 열심히 빨리빨리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부작용도 동일하다고 봐야 돼요. 조금 이제 예, 무리가 좀 무릎이라든지. 그러니까 바른 자세로 타면은 안 아프게 타면은 괜찮은데 그런 분들은 잘 없으니까. 힘드니까 또 자세가 막 삐뚤어지고. 네, 삐뚤어지면 엄청 힘들어지니까. 제 채널이 있어요. 도가니의 흥분이라는 스피닝 채널이 있어서 거기서 잘라가시면 돼요. 네. 스피닝 강사라는 직업은 어떻게 좀 추천할 만한가요? 진짜 연극 배우처럼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주된 목적이라기보단 그러니까 그거를 직업 삼는 거는 어떤 체육인으로서의 사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정말 내가 스피닝은 국가 지정 어떤 공식 그게 아니거든요. 에어로빅은 국가 지정인데. 예. 근데 이게 유행한 지 지금 한 8년, 10년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렇게 오래됐어요? 진짜 오래됐어요. 어. 물론 이제 갓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어쨌든 그것의 비전을 본인이 이렇게 꿰뚫을 수 있다 하시면은 체육인으로서 괜찮은 것 같아요. 성취감이 있거든요. 회원들이 좋아하면 그게 엄청 큰 성취감으로 오고 좋은 것 같아요. 자기 살도 빼고. 네, 근데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필라테스는 진짜 오래 할 수 있는데 스피닝 강사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오래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짧고 굵게 해야. 네, 짧고 굵게. 그래서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방학 기간에 하긴 그렇고 휴학했다, 아니면은 시간표 조정이 자유로워서 저녁 시간이 빈다, 용돈을 벌고 싶다, 바짝 벌고 싶다, 뭐 그럴 때. 그리고 체대생들이 많이 하고요. 알바로. 그쵸, 네. 그러겠네요. 그리고 연극 배우 지망생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도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강사로서. 네, 그냥 술값 버는 거죠, 그분들은. 보통 본인이 회원이었다가 너무 재밌어서 이걸로 돈 더 벌어볼까? 네, 이러고 주 1회 정도 받아가지고 수업하고 그걸로 술값 쓰시고 그렇더라고요. 라배우님의 연극 배우의 삶, 그리고 스피닝 강사로서의 삶, 이런 것들을 들어봤는데, 그러면 이제 프리랜서로서 우리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제가 이것저것 다 하면서 하루와 일주일과 그리고 한 달, 1년이 정말 못 쉬더라고요. 그쵸. 네, 너무 빡빡하고 뭔가 내가 한 만큼 드러나는 것. 근데 그게 이렇게 좀 도움을 받으면 되거든요, 사실. 주변에 도움을 받으면 되는데 뭔가 내가 스스로 못해서 그런 거야 라든지 응. 내가 해내야만 해 라는 그런 함정에 안 빠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너무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진짜 이게 프리랜서는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막 내가 한 만큼 또 일이 생기고 내가 안 하면 또 일이 안 생기고 이러니까 결국 모든 어떤 뭐 탓과 그런 성공의 원인 모든 게 다 나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작부터
잘못된 사회 속에 저희가 지금 던져져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나라에서 해주는 사업을 면밀히 살피고 따먹을 수 있는 거, 따먹을 수 있는 거 최대한 따먹고. 저도 그 알바를 하지만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서울문화재단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그리고 또 파생 몇몇 재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관을 열심히 찾아보시면은 사업들이 있는데 의심하지 말고 일단은 써서 내시는 거죠. 1월, 2월에 사업이 막 뜨는데 보면은 돈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기 청년창업 허브라고 있거든요. 가보니까 이런 데가 있었나 싶은데 건물이 꽤 크고 진짜 청년들이 많이 입주해 있더라고요. 그런 어떤 사업들이. 뭐 하는 곳이에요? 거기 창업을 지원해주는 센터인 것 같았어요. 이렇게 사무실도 네, 사무실도 해주는 것 해주고. 같았고. 예. 청년 창업. 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서류는 잘 쓰면 되잖아요. 그냥. 그게 어렵지만 아무튼. 그렇죠. 쓰면 쓸수록 또 네네. 기술이 생기니까. 그런 사업들을 잘 찾아보시고 정말 자기 탓하지 말기. 저는 제 탓 안 하고 정부 탓을 하는 편이고 예. 그리고 그게 막 나빴다 이게 아니라 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뭐 이렇게 특정 정부라기보다 네네네네. 이제까지 이 대한민국을 쭉 네네. 이끌어왔던 뭐 어떤 이제 사회적인 그쵸. 체계와 그쵸. 이게 이렇게 양극화가 되고 있어서 이거는 조금 여기서 뭔가 순환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가진 사람들은 되게 개인 탓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서 이쪽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성공 롤 모델이 특히나 그 사람이 자수성가한 타입일수록 더 자기 탓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에 안 속았으면 좋겠는? 사실 자수성가한 사람들도 다 어떤 네트워크가 다 있었다는. 네, 그거에 속지 않았으면 하는. 프리랜스라는 것 자체가 자유계약이라는 거니까 어쨌든 자유가 주어지면서 동시에 막 책임과 뭐 여러 가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해야 할 일도 많아지면서 또 그만큼 또 얻는 것도 많고 물론 잃는 것도 많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만약에 정말 진지하게 만약에 회사원이시라면 퇴사를 하고 내가 프리랜서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정말 진지하게 약간 인생을 좀 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획을 짜고 그다음에 정말 내가 프리랜서를 해야겠다 싶으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라에서 하는 사업들 뭐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많이 나오는 그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뭐 한 번 떨어졌다고 실망하지 말고 넣고 또 넣고 계속 하면은 결국엔 된다 라는 게 그 사업들의 규칙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신 자유라는 단어에 대한 어떤 함정이 지금 저희가 사는 세상이 신자유주의 세상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자유에 대한 문구가 있어요. 제니 홀저라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에서부터 나를 지켜줘라는 어떤 말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자유가 더 큰 강제성을 낳는다 이런 얘기인데 자유롭게 냅둬서 사람들이 더 지금 개인 탓을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넌 여기 갇혀서 이거를 해 이것만 해 그럼 됐었는데 이제는 네가 하고 싶은 걸 해서 더 끝도 없어지는 거죠. 계속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될 것 같고 근데 이 일도 해야 될 것 같고 저 일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기 놀러도 가야 될 것 같고 사람들이 저걸 먹었으면 나도 저걸 좀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자기를 잃어가는 어떤 상황 속에 함몰이 되는데 프리랜서일수록 그게 더 자기 탓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최대한 나다니시고 최대한 나다니고 자기 상태를 알리고 해야 좀 건강하게 안전하게 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그 어떤 완급 조절을 잘 해서 자기에게 맞는 어떤 그 적정선을 찾아내는 게 또 프리랜서의 수만 가지 덕목 중에 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러면 그래도
마무리는 약간 좀 발랄하게 네. 해주신다면 발랄하게. 예,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 마지막 본인 홍보하셔도 되고 뭐. 아, 아무거나. 저를 홍보할 건 없고 해야죠. 프리랜서가 알잖아요. 프리랜서요? 어딜 가든 제 자기 얘기를 해. 라베우 채널 있고요. 예. 한번 들어와 보시고 재밌다 싶으면 구독 좀 해주시고 제가 하는 일들도 지켜봐 주시면은 또 제가 또 양질의 컨텐츠를 들고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재밌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즐겁게 그냥 내가 선택한 일이어도 싫고 힘들 수는 있지만 막 이게 내 인생이 어그러지고 일그러질 것 같으면은 거기서 또 뛰쳐나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즐겁고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을 임할 때 정말 신기하게 입만 이렇게 올리면 기분도 약간 그렇게 변해요. 이건 좀 사이비 같다. 아니 그 빨리 같진 않고 그거 같아요. 시크릿. 그게 사이비 아니에요? 아 이거는 좋은 기운. 뭔 말인지 아시죠? 그냥 대충 알아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사이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냥 멘탈을 잘 잡고. 네네네. 그게 네거티브 할 때 좋은 게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기분 좋게 자기를 또 이렇게 각 잡는 방법은 또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고 지금은.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프리랜서로서의 삶에 만족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일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어서 만족하는데 약간 겁나기는 해요. 내가 이걸 다 소화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겁은 있지만 새로운 일들이 자꾸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설레고 기분이 좋아요. 내 커리어가 쌓이는구나. 네. 프리랜서한테 장점은 그건 것 같아요. 다양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다는 거,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저도 일단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책에 나왔던 번역가 프리랜서이셨던 그 서메리 작가님도 처음에 한 1년 정도 완전 이제 번역 일이 없어가지고 다른 일을 자꾸 찾고 그와 관련 없는 일을 또 하게 되고 또 뭐 6개월이 지나도 또 소식이 없어가지고 되게 소심한 자신을 탓하고 자괴감이 들었지만 또 그렇게 아무 일도 안 한 건 아니니까 네, 다른 네. 일을 하면서 얻게 된 어떤 또 네트워크나 새로운 루트를 통해서 또 새로운 일이 생기고 뭐 그렇게 하신 거 보면은 어느 정도의 준비 작업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탓할 게 아니라 다 투자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일을 할 때도 절대 원래 하려던 일을 놓지 마시고 그렇죠. 네. 그러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프리랜서 배우 라소영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든 사실 지금 그렇게 막 엄청나게 100% 만족하면서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프리랜서라는 세계가 굉장히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또 어드벤처하고 신나고 재밌는 것들이 많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번 살면서 이런 거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도전도 해보시고 모든 분들에게 다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막 정말 선생님, 공무원 이런 게 여러분들의 인생 목표라면 절대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럼요. 안정적인 것 정말 네, 잘 고려하시고 선택해서 여러분들의 프리랜서한 삶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